그런 복습 꼭 하셨길 바랄게요. 네,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한번 보면은,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자산부채 자본 또는 비용 수익이 증감 변화가 있었을 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제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분계장에다 우리가 분계를 하게 되죠.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눠서 장부에 기입하는 거, 그걸 바로 분계라고 했고, 그거는 분계장이라는 장부에 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장에 이렇게 분계가 쭈루룩 되어 있죠. 일자별로 쭉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한꺼번에 다 집계를 합니다. 뭐 현금이면 현금 다 모이고 또는 뭐 외상 매출금이면 다 외상 매출금끼리 다 모이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장부가 총계정 원장이에요. 그래서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이렇게 옮겨 적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전기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옮겨서 적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기. 그래서 전기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끝나면 이 전기 옮겨 적는 게 제대로 잘 옮겨 적어졌는지 옮기는 과정에서 뭐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되는 것은 없는지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바로 이런 시산표. 이렇게 시산표를 작성해서 오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산표에 대한 거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장부가 마감이 됐어요. 이제 시산표로 오류를 검증해서 오류가 없이 잘 됐네 라고 해서 이제 마감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여러분들 재무제표 뭐뭐 있었죠?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뭐 자본변동표, 주석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렇게 총 5가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이 과정을 한 회계연도에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회계연도가 이제 단기가 끝나고 이제 차기로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다음 연도가 됐다라고 하면 또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또 이렇게 순환이 되는 이런 순환 과정들을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전기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는 우리가 분계를 한 거 있죠? 분계를 각 계정에 옮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계할 때는 그냥 몇 월 며칠 일자별로 쭉쭉쭉 분계를 했다면 그렇게 분계한 것을 가지고 같은 계정끼리 다 모이는 작업 그런 것들을 전기라고 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1월 9일 상품 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라는 회계 거래가 발생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회계 거래가 발생했네. 그러면 분계를 해야겠죠. 분계는 차변과 대변 이렇게 나눠서 분계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 차변. 그래서 상품 5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매입했네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네. 그래서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여러분들 부채죠. 부채.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다. 그래서 부채의 발생은 대변. 부채는 대변 자리에 있는 애니까 자, 부채가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적어주는 거 이렇게 분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계한 것을 가지고 이제 각 계정으로 옮겨 적는 전기를 할 건데요. 자, 전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상품이라는 계정만 이제 쫙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이라는 계정이 주인공인 이런
이런 T자 모양이 있어요. T자 모양. T자 모양은 왼쪽에 차변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겠어요? 대변. 대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런 상품에 대한 그런 분계를 쫙 모아보겠다라는 것이 이런 T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T 계정에서는 상품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상품이 증가하면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렇죠? 차변에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상품이 만약에 감소했다 그러면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에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품이라는 계정에 이제 우리가 분계한 걸 옮겨서 적을 건데, 자, 지금 여기 분계 보시면 상품이 지금 증가된 그런 거래잖아요. 그래서 상품이 증가됐네 라고 하면 차변에, 그렇죠? 차변에 5만 원을 적어주고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상품이 주인공인 계정, 이 T 계정에 차변에 5만 원이 있으니까 상품이 5만 원 증가했네. 이것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상대편 계정 과목을 써주게 됩니다. 상대편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 그래서 상대편 계정 과목을 써주면 이렇게까지 알게 돼요. 상품이 5만 원 증가했는데 그거를 외상으로 매입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전기, 옮겨서 적는 전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상품 했었고, 이제 그러면 외상 매입금 한번 해볼게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그러면 이 외상 매입금은 여기는 외상 매입금이 주인공인 T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차변, 대변인데 외상 매입금은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증가했으면 대변에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이 분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5만 원만큼 외상 매입금이 증가했네 해서 대변에 5만 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뭔가 허전하니까 상대편 계정 과목을 써주면, 그렇죠? 외상 매입금이 5만 원 발생했는데 그거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생긴 거구나까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기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전기를 해서 이렇게 쭉 많은 것들을 전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전부 다 풀어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물론 푸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이런 T 계정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만 아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다음 선급금 계정에서 10월 6일의 거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기출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T 계정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T 계정에서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날짜 10월 6일 그리고 현금 15만 원 이렇게 차변에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여러분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뭘까요? 선급금. 먼저 지급한 돈. 그렇죠? 먼저 지급한 돈이에요. 예를 들면 계약금,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했고 우리가 아직 물건 받지 않았지만 미리 돈 지급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급금이라고 하고, 선급금은 자산이었죠. 그렇죠? 자산이었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되면 차변, 그렇죠? 자산이 감소되면 대변인데 지금 차변에 15만 원 있으니까 선급금이란 자산이 발생했네, 증가했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급금이 15만 원 있네. 그러면 내가 먼저 지급한 돈이 15만 원 있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뭘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 T 계정만 보고도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다. 그렇죠? 맞는 거죠? 그렇죠?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 계약금 자체가 선급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급금을 지급했네. 선급금이 생겼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T계정만 보고도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